자, 우리 C 발전 문제 있지? 자, 마지막 보면 있잖아. 1번하고 10번이 약간 비슷한 유형이야. 그러니까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그지? 루트랑 완전 제곱이랑 이제 빠져나올 때 부호 판별해가지고 양수냐 음수냐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나오느냐 반대 부호로 나오느냐 이런 거 맞지, 그지?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이 좀 비슷해. 그러니까 어떤 식의 인수분해가 될 건데 중간에 미정계수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번에도 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4번에도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데 뭔가 공통인수가 있다,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형태. 그래서 4번하고 2번이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6번을 선생님이 풀 거야. 6번은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달라. 그 다음에 7번, 8번이 또 비슷한 유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숫자 계산을 할 때 큰 숫자가 있으면 이걸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으로 또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활용해서 풀잖아, 맞지, 그제? 그래서 뭐 숫자 7번 같은 경우는 300이 큰 숫자잖아. 이게 뭐 300을 t로 치환한다던가, 맞지, 그지? 그런 형태. 그다음 8번을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 알겠지? 그리고 12번을 풀어볼게. 됐지? 11번 같은 경우는 40제곱 있잖아. 이 40제곱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 20제곱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곱 빼기 제곱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2의 40제곱 빼기 1이잖아. 근데 1은 제곱수를 해도 1이니까 식 자체를 볼 때 2의 20제곱을 하나로 보고 2의 20제곱 전체의 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합차 공식 됐지? 자,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 판별, 그러니까 문제 패턴은 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짝수번을 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기 바랍니다. 짝수번을 선생님 풀어주면 될 것 같아. 됐지? 네. 자, 짝수번 빠르게 하고 개별 문제 풀이 하도록 할게. 자, 일단 2번부터. 자, 2번 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7. 자, 얘가 어떻게? x 플러스 b, x 플러스 c로 일단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조건 잘 봐.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니? b하고 c가 무슨 수? 정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곱해서 27이 될 수 있는 게 실수 전체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무조건 인수분해가 정수나 자연수로 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 맞잖아. A를 소수로 주고 분수나 소수로 주고 27이라는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분의 27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5 쓰고 여기다가 5분의 27을 쓰고 거기에 XX 해서 이렇게 만약에 곱했다라고 하면 맞지? 그럼 얘는 5분의 25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면 A가 예를 들어서 5분의 27, 25니까 52, A가 5분의 22 이런 식으로 해도 말은 맞다고. 근데 BC가 무슨 수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만 되는 거야? 뭐 1 곱하기 27이나 뭐 3 곱하기 9나 맞지, 그지? 4, 5, 6, 7 다 안 되겠다, 맞지, 그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러면 정수야, 정수. 자연수가 아니라. 그렇지,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7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있을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러면 대각선에서 XX 이렇게 곱해 줄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1하고 27이면 A가 28X가 될 수도 있고, 맞지, 그지? 3하고 9면 12X일 수도 있고, 3X, 9X. 그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7X니까 마이너스 28X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2X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A 값도 몇 개? 4개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물어본 게 뭐야? A의 최대값이잖아. 그러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 누구야? 28이 정답이 되는 거야.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제 이런 문제에서 당연히 선생님 당연히 인수분해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제 학교나 이런 데 시험에서 문제를 낼 때는 오류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정수라는 조건을 안 줘버리면 아까 선생님 한 것처럼 27에다가 선생님 전 그러면 루트 27 곱하기 루트 27을 할게요. 그러면 루트 27 곱하기 루트 27을 해도 27 되는 거잖아. 맞냐, 맞니?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x 플러스 루트 27의 완전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2ab 할 거 아니야. 그럼 a가 얼마가 될 수도 있는 거야? 2 루트 27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맞냐, 맞니? 그러면 28하고 2 루트 27하고 뭐 계산해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알겠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한번 볼게. 자, 4번. 다항식 두 개가 주어졌는데, 하나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고, 하나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인데, 자, 볼게. 이 두 식이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을 공통인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a는 무슨 수다? 양수다 라는 조건을 준 거야. 자, 그럼 공통인수가 있다는 거야. 맞지? 그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거 1, 2 플러스 해주면 되겠지. 그지? 반대쪽.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교재에도 보면 주관식으로 나와 있잖아. 근데 단답형이 아니라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케이스를 나눠서 쓰는 거야. x의 개수, 1차 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그게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2가 공통인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 1, 만약에 이 식이 x 플러스 1을 가지고 뭔가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공통인수가 x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는 공통인수가 x 플러스 2가 되고 뭔가 또 다른 걸 가질 수도 있고 이걸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니? 그럼 만약에 첫 번째 경우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상수항이 얼마가 나와 있어? 그지? 그럼 얘가 얼마?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뜻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전개를 하면 1창이 얼마가 나와? 요렇게 나오니까 x에 마이너스 2x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가 양수라는 조건 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컨셉이,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이 컨셉이 아니구나. 요 컨셉이겠구나. 알아내야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얘가 x 플러스 2라는 게 이 두 식의 공통인수가 됐다면, 그러면 상수항을 맞춰야 되니까 x 마이너스 1로 썼겠지. 그래서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x 제곱에 2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 그래서 a 값이 얼마더라? 1이더라. 자, 정답은 1이 되겠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는 뭐 무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6번. 6번은 지금 보면 많이 봤던 형태인데 얘는 조금 생각해야 돼. 얘는 사실 유형이 좀 달라.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타의 다른 문제집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그런 유형하고 조금 달라. 봐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8 x 제곱인데 얘를 인수분해하래. 됐니? 우리가 보통 이전에 봤던 유형들 생각해 볼까? 이전에 봤던 유형 생각하면 이런 거 있잖아. 왜?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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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인데 뒤에 하나 남은 게 보통 어떤 꼴로 주어지니? 상수항. 그렇지.
상수항으로 주는 형태 우리 많이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잡한 형태 인수분 할 때 어떻게 했니? 얘네들은 두 개씩 묶어서 푼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제곱항하고 AX제곱, 제곱항하고 1차 항까지 개수를 맞춰가지고 뭐 했니? 치환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냥 처음에는 뭐 1, 2, 3, 4 했지만 치환을 하기 위해서 뭐까지? 1차 항의 개수까지 맞아지도록 짝꿍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개수의 형태를 보고 1번하고 4번, 2번하고 3번 뭐 이렇게 짝꿍이 될 수도 있고 맞지 그지? 뭐 아니면 1번, 3번 그 다음에 뭐 2번, 4번 이렇게 짝꿍이 될 수도 있고 그지? 문제마다 좀 설정이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었다. 맞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뒤에 누가 나왔어? 상수가 아니야. 맞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유형대로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치환할 걸 예상해서 1차항 개수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6인데 1차항의 개수를 덧셈 해가지고 2, 3 더하면 6이고 6, 1 더하면 7이고 요렇게 하면 뭐 9하고 3x 만약에 이렇게 하면 5x 뭐 7x 뭐 이렇게 하면 8x 4x 뭔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맞니?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니까 공통인수로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게 치환되는 형태가 따지고 보면 묶어냈을 때 하나잖아. 그지? 여기서도 뭔가 치환을 쓰긴 써야 돼. 왜냐하면 어차피 다 전개하면 몇 차가 되겠어? 4차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4차 방정식 자체를 공식을 써가지고 아니면 뭔가 방법을 통해서 인수분해하는 건 안 배웠단 말이야. 전부 다 치환해가지고 2차식으로 이렇게 차수를 내리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치환된 문자에다가 원식으로 환원시키고. 맞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맞추는 걸 생각해봐. 어디까지 맞췄어? 1차항까지. 자, 이번에는 누굴 맞출까? 상수항을 맞추는 거야. 치환을 할 때 1차항을 만약에 내가 못 맞추겠잖아? 상수항을 맞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상수항 맞추는 게 어디에 보여? 1이랑 6. 그렇지. 1 곱하기 6하고 2 곱하기 3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치환을 한다는 거는 생각해봐. 요거 한 개. AX 제곱 이거 하나의 항만 치환해가지고는 X가 또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두 개의 항을 전개를 한다면 제곱항에다가 1차항에다가 상수항까지 나올 거야. 항이 3개짜리가 나올 건데 두 개씩은 묶어서 치환을 해야 식이 간단해진다고. 맞지? 그 인수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X 제곱항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 1차항을 그대로 두면 1차항끼리 곱한 게 뭐가 나올 거야? 제곱항이 나올 거야. 그걸 나중에 따로 한번 계산해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지금까지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 유형이 조금 다르다. 맞지? 그지? 근데 요걸 한번 기억은 해놓자. 혹시 이제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안 봤던 유형들을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 낸다 하면 우리는 조금 경험을 쌓아놨으니까 그지? 시험에서 잘 풀 수 있게. 그럼 요렇게 두 개 먼저 풀어볼게. 그럼 이가 x제곱에 x 6x니까 7x에다가 플러스 6 요렇게 될 거야. 맞니? 네.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x제곱에 2x 3x니까 5x에다가 어떻게? 플러스 6 요렇게 될 거야. 맞니? 네. 그리고 뭐가 있어? 마이너스 8x 제곱이 들어있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우리 x제곱하고 6이 똑같니 안 똑같니? 똑같습니다. 맞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 둘이를 합쳐서 알겠니? 얘들 둘이를 합쳐서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야. t 플러스 7x에다가 t 플러스 5x가 되고 거기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8x 제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전개를 했을 때 t제곱 7x 5x니까 플러스 12x에 t가 되고 그럼 7호 35의 x제곱이잖아. 그게 뒤에 거랑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는 x가 뭐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야? 2차. 그러니까 2차항인데 마치 여기서는 상수항인 것처럼 네. t제곱에 t의 상수항인 것처럼
그럼 요게 우리가 왜 인수분해 공식 보면 이런 게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해서 문자가 한 개짜리인 인수분해도 있는데 이런 게 있었잖아. 왜? ac에 아니다. ac 하지 말자. a에 x 제곱에 b에 xy에 c에 y 제곱. 그래서 여기 xx하고 yy 해가지고 xy항으로 만드는 거. 요걸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계산하니까 얼마겠니? 플러스에 27x 제곱된 거야.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되지. 어떻게? tt에 얼마? 그렇지. 39, 27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t 플러스 3x에 t 플러스 9x 이렇게 되겠지. 근데 t가 누구였던 거야? 아까 치환한 거. t가 요렇게 두 개로 치환을 했던 거야. 맞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t 대신에 두 개 놓고 1창 내림차순 정리 쓸게. 그럼 x제곱에 플러스 3x가 있는데 6 가져오면 되고 맞니? 그리고 마찬가지 x제곱에 플러스 9x에 t에서 가져온 게 6.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주관식이니까 정답은 요렇게 써보면 됩니다. 자, 요 형태 괄호 4개짜리에 곱하기 상수 있는 거랑 괄호 4개짜리에 2창이 따로 남아있는 거랑 형이 조금 다르니까 치환을 할 때 얘는 1창이 개수까지 맞춰서 치환하는 형태. 얘는 1창이 안 맞아지지 상수항을 맞춰서 상수항과 2창을 한 세트로 치환하고 나머지 1창끼리 계산해서 제곱이 나오면 뒤쪽에 있는 제곱하고 계산하는 요런 유형. 됐죠? 자, 그러면 8번. 8번하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문제 유형 확인할 때 7번, 8번 거의 비슷하다 했잖아. 숫자 치환하는 거잖아. 맞지? 그지? 8번은 그냥 힌트만 한번 볼까? 지금 보면 198이라는 거 보이지? 그리고 394 보이지? 뭔가 얘네들이 치환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 맞지? 198. 200이라고 하면 나중에 그럼 394는 어떻게 할 거야? 2 곱하기 200으로? 근데 394는 그대로 치환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건 있잖아. 또 이런 것도 조금 요령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치환할 때 문자를 하나로만 치환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왜냐면 지금 분자가 어떻게 생겼니? 394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394 마이너스 12가 보이잖아. 그럼 누가 봐도 만약에 내가 394를 x라고 치환을 했다고 치면 이게 x제곱 플러스 4x에 12가 상수는 그대로 두면 돼. 그럼 12를 그냥 2, 6, 12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되잖아. 그럼 지금 분자가 x-2에 x 플러스 6이 될 거야. 맞니? 네. 근데 x가 얼마? 394. 맞지? 그럼 빼기 2를 하면 얼마인 거야? 392가 되는 거고. 더하기 6을 하면 얼마인 거야? 더하기 6 하면? 더하기 6 하면 400. 400 되는 거야.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된다. 그런데 밑에 거 이제 뭐야? 198 제곱이지. 근데 200으로 고칠 필요가 없는 게 198의 제곱인데 뒤에 누가 있어? 빼기 4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굳이 200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 그냥 4 자체를 그냥 2제곱으로 놓으면 된다 아니야? 그러면 그냥 198 더하기 2, 198 빼기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98 더하기 2가 얼만데? 200이야. 합차. 그럼 곱하기 198 빼기 2는 얼만데? 196이야. 근데 이렇게 약분하면 2잖아. 이거 두 개 약분하면 얼마? 2, 6, 12, 98, 19, 2, 1, 2, 3. 이거 약분하면 얼마? 2잖아. 답이 얼마? 4. 그냥 아니 나 이거 힌트만 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봐.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394하고 198에 접점이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394는 200인데 2배 하면 400에서 빼기하고 198은 200에서 빼기하고 그러면 식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 맞잖아. 이렇게 되잖아. 200 빼기 2를 했는데 그거에 다시 전체 제곱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숫자 계산을 보고 치환을 했을 때 모양이 인수분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빠르게 볼 수 있기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굳이 얘도 x로 뭔가 만들고 얘도 똑같은 x로 만들고 할 필요가 없다. 얘는 얘대로 따로 그냥 뭐 y라고 생각해도 되고 맞지 그지? 넘어갈게요. 자 10번. 자 10번 일단 루트 2개인데 이것도 간단하니까 금방 한번 보자. 또 힌트만 줘도 될 것 같은 문제이긴 한데 일단 요거 확인만 해볼까? 자 x가 얼마로 주어져 있니 지금? 루트 10마이너스 4요. 자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거 음수다라는 것까지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 나중에 x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번 바로 인수분해 보이지 이거는? 너무 완전제곱 공식이잖아. 첫 번째 루트는 안쪽에 뭐가 들어가면 돼? x 마이너스 4제곱. 됐니? 자 두 번째 루트는 안에 뭐 들어가면 돼? 플러스 1제곱. 됐니? 자 그러면 x 대신 얘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안 그래도 x가 음수지. 안 그래도 x가 음수지. 그런데 뒤에 또 빼기를 붙였지. 그럼 전체가 뭐겠어? 루트죠. 그럼 제곱하고 루트 빠져나올 때 반대부. 그럼 뭐가 나오겠니? 맞아. 4 마이너스 x가 나오면 돼. 맞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했어? 플러스 1. 그럼 봐. x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양수죠. 루트 10 빼기 3으로 줄어들지. 근데 3은 루트 9잖아. 그럼 루트 10이 크니까 얘는 양수인 거야. 얘는 양수인 거야. 그래서 제곱을 뺄 때 어떻게 해? 그대로 x 플러스 1 그대로 됐니? 근데 첫 번째 이 루트 괄호에서 두 번째 이 루트 괄호를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제 나중에 암산을 하는 건 좋은데 괄호도 잘 생각하고 맞지 그지? 그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니까 4하고 계산하면 플러스 3 되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뭘 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에 한 번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루트 10 빼기 4가. 그러면 마이너스 2로 전개를 하겠지. 요게 괄호처럼 해서 x에 들어가는 거니까 됐니? 그러면 요렇게 먼저 할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8에다가 3이 되니까 11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로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루트 10이 되겠고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10 그리고 플러스 11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짝수 번째 문제 마지막 12번 볼게요. 진짜 꼼꼼하게 빡빡하게 썼다. 한 칸 안에 다 쓸 거야. 자 직사각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자 요렇게 있어. 여기가 거실 여기가 발코니 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지금 2a 플러스 1이다 라고 주어졌고 맞니? 자 거실 넓이가 얼마야? 6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고 발코니 넓이가 얼마야? 4a 플러스 2라는 거야. 자 그때 거실과 발코니를 합쳐서 거실을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거실로 다시 한꺼번에 붙여주겠다. 됐니? 자, 그때 이 전체 세로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야. 됐어? 뭐 쉽지? 지금 뭐가 주어졌니? 넓이
넓이요. 넓이. 근데 모양이 무슨 모양이랬어? 직사. 직사각형. 그러면 넓이 공식이 뭐겠니? 가로 곱하기 근데 가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럼 여기 세로가 요만큼 세로가 얼만지 구하고 요만큼 세로가 얼만지 구해서 두 개 더해주면 전체 세로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너무 쉬워. 얼마를 곱하면 얘가 되겠어? 그냥 2야. 상수 2야. 이거 공통에서 묶어주면 돼. 그냥 2로 묶어주면 2a 플러스 1 될 거 아니야. 사실은 얘를 보고 인수분해를 내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느낌도 가지지만 가로 곱하기 세로 당연히 얘가 인수가 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얘를 인수분해하면 2a 플러스 1이 있어야 될걸? 그래야 가로 곱하기 세로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내가 고민해서 숫자를 맞춘다 생각 안 해도 되고 6a 제곱이 나와야 되지. 뭐 있으면 돼? 3a가 있으면 되겠지 뭐. 상수가 마이너스를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지. 그냥 얘를 직접 내가 2a하고 3a 맞춰볼까? 그러면 뭐 1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플러스냐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면 얘가 인수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 그러면 세로가 누구란 얘기야? 3a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 세로랑 이거 세로 더하면 된댔잖아. 2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럼 전체 세로는 얼마? 3a 플러스 1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어요.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